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네. 이제 한국 영화 관련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30년 넘는 세월 동안 영화 평론가로 다양한 역할을 하시면서 이렇게 한국 영화를 쭉 보셨는데 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역대 없었던 이런 사태를 네. 맞았습니다. 어떻게 지금 상황을 진단하고 계신가요? 지금 뭐 영화계만이 아니라 그 모든 분야가 그리고 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패러다임 전환을 지금 겪고 있는 건데 사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순기능적인 면모도 없지 않아 있어요. 최근에 얻은 자료를 보니까 네. 2019년에 한국 영화 그 제작된 장편 편수가 502편으로 집계가 됐는데 네. 상식적으로 보면 2020년 코로나에 했던 2020년이면 그 제작 편수가 줄어들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아무리 뭐 작은 영화들이 좀 기회를 얻는다 그래도 네. 전체 편수는 줄어들 것 같죠. 저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2019년에 502편이 나왔는데요. 네네. 2020년에 615편이 나왔습니다. 오, 너무너무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네, 늘어났네요. 22.5%가 오. 1년 사이에 늘었고 네.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16.1%가 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큰 영화들은 제작이 안 되는 반면에 오히려 그 틈새에서 그 소위 다양성 영화라고 칭해지는 그 작은 영화들이 네네네. 저예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영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동안 기회를 갖지 못했던 영화인들이 코로나 기간 중에 영화를 만들면서 기회를 누렸다는 거죠. 네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매년 그 전년도 영화산업 동향을 분석해서 책자로 만들어내는데 그걸 입수해서 보니까 100편 이상이 늘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오히려 코로나가 가져다 준 기회였지 않았는가. 반면에 영화인들이 움츠러들어서 해야 될 것들을 뭐 적극적으로 못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 중에 일부러 극장을 찾아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와중에 그냥 집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만 보기보다는 나라도 직접 네, 작지만 그런 그렇죠. 행동을. 티켓 하나라도 사줘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일부러 꾸준히 가서 뭐 영화를 보고 했는데 제가 뭐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좀 많은 영화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면은 조금 더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세대 자체가 아날로그 세대에 가깝기 때문에 영화는 큰 화면에서 봐야 된다. 예? 아무리 네. 뭐 넷플릭스가 편하고 네, 뭐 그쵸. 왓챠 뭐 좋다 할지라도 뭐 27인치 모니터로 이거 영화 보기 아니지. 큰 스크린에서. 네, 그래서 영화관을 찾아서 보는데 영화하는 사람들마저도 그 스트리밍 서비스 스스로 그냥 순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쉽게 굴복하는 게 아닌가. 농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는 한국 영화인들이 전부 그 넷플릭스 사무실 앞에 줄서 서 있다 뭐 네네, 이런 그런 얘기 묻지 있더라고요. 못할 사실은 아닐 거라고 여깁니다만은 그런 좀 자주 섞인 얘기도 좀 들리곤 했는데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끌어내고 거기다가 영화를 팔고 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저는 극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문화거든요. 네. 오락이지만은 동시에 예술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과거에보다 뭐 예를 들면 뭐 10분의 1로 줄어든다든지 20분의 1로 줄어든지 해가지고 영화 한 편 보기 위해서 영화관을 찾아가는 게 무슨 네네. 무슨 뭐 옛날처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네. 안타까운 어떤 현실로 나아가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극장 문화가 소중히 좀 지켜지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영화인들부터 좀 더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코로나가 지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백신 접종은 늘어나고 있고요. 네. 결국 코로나와의 싸움도 끝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후에 한국 영화는 어떤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진단을 많이 네네네. 하잖아요. 지난 1년여 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영화를 진단하는 뭐 논의도 하고 글도 쓰고 했습니다만은 우선은 이제 제작 측면에서
인해서 코로나 시대 이전에 제작비가 그냥 터무니없이 그렇죠. 네? 100억 영화들이 막 쏟아졌으니까요. 올라가면서 네. 우리 시장 규모와 관계없이 막 올라가면서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큰 영화들의 제작이 멈춰지거나 지연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생각하게 되는 작은 규모의 영화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영화들 과거에는 전혀 영화관을 확보할 수 없던 영화들이 관객들과 만나는 기회가 늘었잖아요. 네. 저는 이것이 마지못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적으로 가야 되고 일정 정도는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큰 영화들은 당연히 나오겠지만 그 편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네. 낮은 예산으로 만들어지는 영화 중에서 관객들을 주로 만나고 그 영화들이 성공하는 이런 사례들이 더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긍정적으로.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예산이라는 거는 영화가 재미없다기보다는 스타를 쓰지 못하거나 마케팅비를 많이 활용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지 재미난 영화를 저예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관객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 영화들이 좀 더 널리 관객과 만날 수 있다면은 저는 훨씬 더 영화계가 건강한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무한 공존론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이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쪽으로 가면서 영화관이 뭐 망할 거다라는 그런 예시도 네네네. 뭐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라디오 아직도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팟캐스트가 인기를 끌면서 라디오가 다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곤 하던데 지금 비디오 시대지만은 라디오로 이 청취만 하더라도 어떤 재미를 담보만 할 수 있다면은 가능하겠구나. 그렇다면은 뭐 예산을 적게 들어도 얼마든지 재미난 영화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그쪽으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네. 큰 영화 가는 쪽은 또 큰 영화로 가는 거고요. 아이, 뭐 100억, 200억, 거기는 뭐 뭐 300억. 늘 가던 대로 네네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서도 그렇게 두려워할 것은 없다는 전차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오셔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선생님을 모시고 네. 둘이서 얘기하는 그림을 되게 보고 싶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랬나요? 네, 그래서 저희 컬처쇼크 구독자분들한테 네. 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해주시고. 네, 사실 라이너가 언제나 저를 불러줄까 계속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압력을 좀 행사했습니다. 뭐 인사도 드리고 크리에이티브 전차를 TV도 좀 더 많이 좀 와서 사랑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다. 제가 사실은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너가 이런 기회를 줬는데 여러분과 어떤 방식이든 어느 장소에서든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라이너의 컬처쇼크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서 약간 곁다리 껴서 크리에이티브 전찬일 TV 전찬일도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찬일 선생님과 함께한 오늘 영화인 초대석이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아래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전찬일 TV, 크리튜버 전찬일 TV 걸어 놓을 테니까요. 한번 가셔서 이렇게 응원의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서로 너무 좋은 네. 그런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